안녕하세요. 커피광장 로스터즈의 선우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로스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 커피를 로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원두, 특히 원두를 만들 때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커피의 향에 관련된 부분들,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실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오늘 참고할 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책입니다. 서울구민에서 출판을 했고요. 최낙원 교수님이시죠? 지금 교수님이신가요? 아무튼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커피업계에서 상당히 좀 이름 있는 그런 연구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신데, 저도 엄청나게 커피에 대한 커피 전공 그런 것들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참 좋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로스팅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생두를 가공하는 거라든지, 생두를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커피 열매를 재배하고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커피를 재배하다기보다는 좋은 생두를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로스팅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향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보면 가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향을 만든다. 이건 당연히 다 아시겠죠? 커피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로스팅을 통해서 약 1000여 가지의 휘발성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 휘발성 물질들이 바로 그 향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이겠죠. 그래서 이 가열을 통해 가지고 향과 색이 변하고 어떤 그 물질의 성질마저 변하게 하는데요. 가장 큰 반응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캐러멜라이징 반응이라든지 마이야르 반응 같은, 그리고 지질이라 하면 좀 약간 어려운데, 약간 지방 성분을 지질이라고 하는데, 지질의 어떤 열분해에 따른 그런 어떤 반응들, 그리고 황이 함유된 황 함유 물질의 변화 등 이 가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복잡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복잡한 변화라 그 반응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고, 여기에 관여하는 화학 변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바꾸는데, 그 조건들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은 이러한 반응들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이해한 그거에 근거해서 로스팅의 어떤 좀 균일한, 즉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가 좀 더 좋고 일관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어떤 로스팅에서의 이 열, 그러니까 어떤 식품에 열을 줘서 그 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하는데, 이런 열은 아주 격렬한 충돌 반응, 충돌 현상이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온도라는 것은 분자가 진동하는 정도를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진동의 정도가 증가를 해서 고체에서 액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죠. 로스팅은 온도를 높여서 분자 간의 격렬한 충돌을 유도하는 현상이고, 고체 또는 액체인 성분이 이
가열을 통해서 과거 충돌해서 반응물을 만들고 또 심지어 일부 성분이 기체로 변하여 소실되는 것마저 감소하는 아주 격렬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격렬한 현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어떤 색이라든지 향이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캡처를 해가지고 옆에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충돌의 횟수 그리고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반응물이 많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어떤 일정 온도 이상에서 환기 성분이 휘발이 일어나고 파괴도 일어난다. 그래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이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어떤 생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배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로스팅을 하면서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알맞은 거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향기 어떤 성분에 대한 만들어지는 최적의 온도와 시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물질마다 온도와 시간에 따른 생성 및 파괴 곡선이 다르다는, 어떤 물질이 파괴되는 온도에서 왕성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최적점을 정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이 로스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로스팅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 열로 인한 반응은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반응, 그리고 당이 변하는 반응, 그리고 지방이 변하는 그런 반응들인데, 첫 번째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반응이죠. 이거는 커피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생소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식품 성분 중에 당류와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반응하여 향이나 색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며, 당만으로 향이나 색이 만들어지는 것을 캐러멜 반응이라고 한다. 이 반응은 선사시대부터 요리에 이용되어 왔지만 루이스 마이야르라는 화학자가 1910년대에야 과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으니까, 즉 얼마 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반응인 거예요. 마이야르의 당류 중에 분자 구조 내에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거나 용액 속에서 알데하이드기를 형성하면 환원당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친화력이 있는 아미노산의 아민과 반응하고 일련의 계속된 반응을 통해 다양한 맛이나 냄새나 색소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알칼리 환경에서 더욱 촉진되며 요리의 맛과 향의 근본이 된다. 이 반응을 통해서 수백 가지 향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빵을 구울 때, 또는 비스켓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연유, 군고구마, 군밤, 호떡, 부침개, 튀김 종류 등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열을 해서 구울 때는 이런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향들이 만들어진다는. 근데 이 반응이 아직 그 전모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0년대에 이 루이스 마이야르라는 화학자가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해서 이러한 반응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발견했지만, 이 반응의 정확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 전모가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지금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대충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00도 정도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100도는 이제 물이 끓는 온도를 우리가 흔히 100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60도 이상에서 제대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190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고,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탄 냄새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피를 그러니까 로스팅할 때 겪게 되는 그 온도죠. 커피는 100도 훨씬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200도 근처 또는 200도를 넘겨서 배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이야르 반응은 커피 로스팅에서 상당히 중요한 반응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60도 전에 배출한다든지 그러한 과정들 훨씬 이후에 배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커피 로스팅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마이야르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설탕이나 꿀, 메이플 시럽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과당 성분이 있으면 이 마이야르 반응이 7배까지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즉 당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야르 반응이 더 활발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즉 이걸 달리 말하면 커피 성분 자체에, 커피 생두 자체에 과당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이 이제 뭐 열매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배한 열매를 가지고 생두로 가공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당류를 더 많이 함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농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커피 생두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두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들, 좋은 마이야르 반응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게 기질의 어떤 농도가 너무 낮거나 물이 많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 요리하는 그런 요리와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고기를 굽을 때 굽기 전에 이제 고기를 약간 재울 때 간의 어떤 역할도 하지만 소금을 이렇게 좀 뿌리죠. 근데 그 소금을 뿌림으로써 고기 겉표면에 어떤 물기를 이렇게 뺏어서 그것들을 이제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올로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바로 요리를 하죠. 그러면 이 전도열로 인해 가지고 뜨거운 열이 그 고기의 그 표면이랑 닿으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되는데 이때 물기를 많이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서 거기 어떤 향이라든지 맛을 더 좋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디질의 농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물이 많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초반에 좀 더 수분을 빨리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얘는 이제 전도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분들을 날려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서 생선을 구울 때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고 건조된 생두에서 수분이 더 감소한 후에 본격적으로 향이 발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수분이 많으면 물이 100도에서 기화되면서 많은 열을 빼앗기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반응이 일으켜져요. 수분이 증발한 이후에 이 마이야르 반응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처리한다고 해서 이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온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내부 온도가 먼저 올라가서 스팀이 발생하면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안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온도로 요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하지만 여기 보면 내부 온도가 먼저 올라가서 스팀이 발생을 해서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고기가 구워지지 않고 전자레인지에다 요리를 하면 삶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수비드 요리가 물성은 완벽한데 향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통닭을 수비드 요리를 통해 가지고 만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먹어봤는데 지금 한동안 인기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수비드 요리가 뭔지 저도 좀 약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스팀을 통한 요리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뭐 육질을 맛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마이야르 반응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약간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모식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식도도 있고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향기 성분의 유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지 향료 물질에 대한 게 있고 바로 그 물질들이 보여주는 향조가 있는데 제가 그 향조를 읽어보면 cooked 요리된, roasted, toasted, baked cereals 그리고 nutty, green, bitter, astringent, burnt, cracker, sweet, burnt, pungent, caramel-like, sweet, meaty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향조들이 나와 있는데 즉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만든 이러한 향기 성분의 어떤 물질의 유형을 보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제 커피를 통해서 커핑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테이스팅을 통해 가지고 맛볼 수 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향기들을 이 마이야르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향료 물질들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이야르드 반응은 상당히 중요한 알고 있죠. 커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전부터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이야르드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즉 마이야르드 반응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계속 해왔고, 그와 관련된 책들도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지금 캐러멜라이즈 반응이라든지 다른 지질이 분해되면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이런 향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즉 이러한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장점들을 살리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에 수분 날리기를 충분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수분 날리기 이후에도 충분한 대류율 또는 충분한 어떤 열량을 투입을 시켜서 온도를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이야르드 반응이 한 160도, 150도에서 시작을 해서 190도까지 가는 거니까 160도부터 190도까지 올라가는 걸 서서히 하면 마이야르드 반응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좀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열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야르드 반응을 길게 한다고 해서 마이야르드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충분한 어떤 열량을 줘서 그때 그 반응을 극대화시킨 이후에 너무 오래도록 로스팅을 진행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1차 크랙이 생기고 나중에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타이밍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로스터의 몫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15분, 16분, 17분, 18분 오랫동안 로스팅하는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8분, 9분, 10분 이내로 로스팅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물론 뭐 유명한 로스터들이 1차 크랙은 8분 때 오는 게 좋고 배출은 12분 때 하는 게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자신의 경험인 거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로스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뉘앙스라든지 그러한 맛이라든지 그러한 향이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말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맛이라든지 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제가 사용하는 로스터라든지 뭐 제가 사용하는 로스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한들 내가 추구하는 맛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글쎄요, 그게 재밌는 커피 생활일까요? 취미로 하시든 아니면 이걸 뭐 일적으로 납품을 목적으로 하시든 카페를 하시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 방법을 쫓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건 글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맛있게 커피를 볶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커피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맛있고 맛없고에 대한 기준들은 다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만들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의 몫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 나가서 점차적으로 더 좋은 맛들을
발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거는 어떤 로스터든지 필요한 거지만 과연 최고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라든지 뭐 어떤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보시는 분들의 입맛에 정말로 딱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회에서 입상하고 좋은 점수를 내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는 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커피가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로스팅을 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드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야르드 반응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야르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맛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민?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순서인 거지. 마이야르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 불을 켜시고 언제 불을 끄시고 언제 어떻게 베일 해주시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 새끼 저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자식 저거 저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리를 깨달지 않으면 방법을 알려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이 찬성하는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뭐 안 해봤던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저는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제가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너무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때로는 커피를 잘 모르는 손님들한테도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마이야르드 반응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상당히 제가 이걸 유튜브를 찍어보니까요. 보통 한 20분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스킵 막 이렇게 누르시고 뭐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누르시고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오랫동안 이렇게 찍으면 편집하기도 너무 힘들고 다음 주제에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다루지 못한 캐러멜 반응과 그리고 이 지방 분해되면서 지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열로 만들어진 향기 성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나갈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찍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무튼 다음번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금 이제 시간이 오후 4시 좀 지났는데 오늘 좀 시간이 점심때 좀 많이 나서 제가 잠깐 짬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걸 이제 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영상들 많이 이제 찍으시는 분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것들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알려주시는 거 말고 좀 이제 좀 더 다른 거, 참신한 거, 그런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 말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